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 김작이 묻고 곽박이 경제로 답한다.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김 작가가 질문해주는 시간입니다. 김 작가 질문 주세요. 네, 김 작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 공약 중 하나인 그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말들도 있고 부정적인 말들도 있더라고요. 네. 이게 어떤 개념인지 궁금하고요. 이게 의무화되면 지금이랑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네, 집중투표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회사가 있으면 주식회사에 주주총회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주주들이 모여서 투표를 해요. 이사서민이라든지 뭐 투자 결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결정을 하겠죠. 근데 이제 개인 모두에게 한 표씩을 주는 방식이 있고 그다음에 한 사람에게 이렇게 표를 몰아주는 방식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몰아준다는 말이 집중이라는 의미가 돼요. 그러니까 보통 한 주식회사의 대주주,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5명의 이사를 선출한다 그러면 10,000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사 뽑는 사람 수 곱하기 10,000주 이래서 50,000주의 효력을 발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상당한 파워를 갖죠.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사실은 뭐 1,000주, 2,000주 갖고 있으면 별로 자기의 의사를 반영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개미들이 한 사람 대표를 뽑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집중해서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도 10,000주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처럼 자기의 의사결정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개미들의.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집중투표제 의무화가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어도 보여요. 근데 이제 단점이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장점도 되겠죠. 즉 소액 주주들의 의견도 표현할 수 있는 거. 근데 이제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소액 주주가 기업 경영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기업을 경영할 때 투자를 할 때 왜 투자를 한지 뭐 정의적 차원이나 이런 거는 제기할 수가 있지만 나머지 투자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의 중요성은 모를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을 자칫 잘못하면 왜곡되고 호도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필요한 사람을 뽑지 않는다거나 필요한 투자를 하지 않는. 그래서 아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놓고 갈등이 있는 갈등이라기보다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우리나라 주주총회도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 이사들이 들어와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이사로 들어와도 되거든요. 그 정도의 글로벌 기업이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형태로 많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있다. 우리의 소유 지분을 가져갈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우려 때문에 집중투표제를 지지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면은 좀 전향적인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학자 곽수종 교수가 진행하는 YTN 뉴스 FM 곽수종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장웅 북한 IOC 위원이 상당히 좀 피곤한 모양입니다. 이 스포츠인으로 한국에 왔는데 자꾸 기자들이 이 정치적인 문제를 질문을 던지면서 쪼아대니까 귀찮다 뭐 이런 느낌도 좀 받는 모양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또 내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남북 단일팀 구성이 되면 뭔가 또 한번 뭐 남북 평화 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좀 이해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요. 아테네 올림픽 탁구 금메달리스트 출신이죠. 유승민 IOC 선수위원 연결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작년 언제 당선되셨죠? 선수위원으로 IOC? 네, 작년 8월에 리우 올림픽 때 당선됐습니다. 예, 임기가 몇 년입니까? 임기가 8년입니다. 예, 늦었지만 진짜 축하드리고요. 우리나라 선수로는 네, 몇 분이 계십니까, 지금? IOC 위원으로? 제가 역대 2번째로 당선이 됐고요. 네. 전임 이제 문대성 위원님 임기 끝나고 제가 도전을 해서 된 거고요. 예, 예. 현재 IOC 위원은 우리나라의 그 병상에 계신 이건희 회장님하고요. 네. 저하고 이렇게 이제 2명입니다. 네. 문대성 의원처럼 국회의원 출마하실 거예요? 뭐 지금 현재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요. 예. 네. 이런 질문이 장홍 의원이 좀 뭐라 그럴까요? 부담스러워하는 질문 같아요. 스포츠와 네. 정치는 구분돼야 되는데 이렇게 표현했다면서요? 네, 저도 기사를 보고 네. 알았습니다. 자, 남북 단일팀 구성하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문재인 대통령이 했다는데
들어보셨습니까? 네. 직접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그때 무주 태권도 개막식 때. 네. 예, 개회사하실 때 어느 정도 뜻을 비추신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당시에 저도 그때 있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어떤, 신문 기사라든가. 네. 또 이런 걸 통해서. 네. 예, 접했습니다. 북한 쪽에 IOC 위원은 누가 있습니까? 장홍 위원 말고. 선수 출신은 없죠? 장홍 위원 계십니다. 예, 혼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유승민 위원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장홍 위원하고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같은 IOC 위원이니까. 실질적으로는 실질적으로 같은 IOC 멤버이기 때문에요. 네. 네, 자주 뵐 기회가 많고요. 네. 왜냐하면 또 IOC 회의라든가 여러 스포츠 행사에서도 계속 봐왔기 때문에. 네. 네.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기회는 좀 있었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건희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병상에 계시니까. 네. 우리나라를 대표한 IOC 위원으로는 지금 유승민 위원이 유일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메신저 역할도 하실 것 같은데. 네. 남북한 단일팀 구성해서 국제 무대에 선 경험이 모두 몇 차례입니까? 저는 사실 남북 단일팀을 네. 사실 91년도에 탁구가 예. 남북 단일팀 처음 시도해서 굉장히 큰 성공을 했잖아요. 예. 그때 당시에 굉장히 남북 관계가 경색돼 있을 때 세계대회 우승해서 했는데 저는 그때 너무 어렸었고 예. 그 이후에 2000년도에 시드니 올림픽에 선수로 나갔을 때는 단일팀이 예. 아니고 남북 공동 입장을 해서 네. 전 세계의 스포츠 팬들한테 굉장히 큰 감명을 선사를 했고요. 네. 저는 2011년도에 피스 앤드 스포츠컵이라는 대회에서요. 네. 북한 선수와 복식조를 이제 꾸려서 예. 그때 그 대회에서 우승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네. 2011년도요. 그때 그 경험이 정말 저도 북한 선수와 계속 시합을 항상 해왔고 알지만 그때 당시에는 또 너무너무 색다르고 너무 저도 감명을 받아서 네. 그게 이제 IOC 선수위원회 도전하게 된 또 하나의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현정환 이 현정환은 대선배 아니십니까? 그죠? 네네. 91년도에 그때 세계 탁구 선수대회 그리고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 다 단일팀을 만들었었는데 네. 아까도 조금 전에도 남북한 그런 공동팀을 만들었을 때 느낌이 감회가 달랐다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북한 선수들의 입장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은 결국은 피가 통하든지요? 예, 사실 저희가 항상 대회 때 만나면 네. 상대방으로 이렇게 싸워왔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이겨야 되는 상대로 특히 또 언론이나 이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 왔는데 네. 한편이 돼서 해보니까 굉장히 좀 처음에는 어색하더라고요. 어떤 점에서 어색하던가요? 일단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이게 이제 기술 용어가 조금씩 틀리다 보니까 예, 처음에는 그런 부분이 조금 어색했는데 예. 이제 점점 하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굉장히 말도 잘 통하고 예. 또 어떻든지 간에 저희가 한 핏줄이잖아요. 네. 한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호흡이 잘 맞지 않았나. 왜냐면 그때 당시 저희가 연습을 전혀 하고 나간 그렇죠. 대회가 아니었어요. 칭찬 대회였기 때문에. 근데도 이제 다른 나라 선수들 다 이제 이기고 우승을 한 걸 보면 그런 그렇죠. 것들이 통하지 않았나.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누가 먼저 말을 걸어요? 남북한 선수가 이렇게 있으면. 처음 대화를 틀 때. 먼저 걸죠. 우리나라 선수가요? 예. 뭐라고 겁니까? 그냥 잘 지냈냐고. 그리고 개중에 또 이렇게 친한 선수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같이 이제 시합을 때우고. 네. 그런 선수 그냥 보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예. 네, 그렇게, 일반 대회에서는 그렇게 딱딱하게 이렇게 지내지 않습니다. 예. 네네. 유승민 의원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2011년도에 김혁봉 선수 네. 한조로 해가지고 우승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네네. 예. 우승하고 나면 뭐라고 서로 인사를 나눕니까? 너 덕분에 이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 그때. 2011년도에 피스앤 스포츠컵이라는 대회 성격상.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이제 좀 분쟁 관계에 있는 나라들끼리 복식조를 이제 해서 구성을 해서 좀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이런 것들을 좀 평화를 좀 증진시키자라는 목적에 의해서 결성된 대회인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측에서도 좀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막 오시고 좀 처음엔 되게 좀 예민했었어요. 뭔가 대화를 걸기도 좀 그렇고 제한된 상황이었는데 이제 시합을 하면서 계속 이기고 또 우승을 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껴안고 좋아하고 그냥
뭐 이야기나 축하한다고 하고 역시 뭐 우리는 강하다라고 하고 네. 여러 가지 격려 이야기도 많이 주고받았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느끼기에는 이게 맨날 적으로만 싸우다가 예. 이렇게 같이 한 편을 이제 구성을 해서 하니까 네. 뭔가 정말 서로가 진심으로 정말 이런 것들이 통하는구나. 그렇군요. 스포츠가 그런 큰 힘을 갖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셨다시피 뭐 세계 청소년 축구 대회라든지 세계 탁구 대회 뭐 이런 곳은 단일팀이나 또는 공동팀이 나갔지만 올림픽, 아시안 게임 같은 국제 종합 스포츠에서는 한 번도 단일팀 구성이 없었다면서요? 네, 그 공동 입장만 하고요. 네. 이제 시도는 해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사실 종목도 많고 되게 단일팀으로 하다 보면은 또 엔트리 문제도 있고요. 선수 간에. 예. 또 그런 지역 그런 쿼터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또 지역에서 티켓을 딸 때도 그런 것도 좀 좀 아직 규정이 좀 애매하고 그 전례가 없기 때문에 IOC 차원에서도 아마 이런 게 되면 굉장히 이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으니까 그죠? 처음 사례니까. 네. 그런 대개 이제 그렇게 된다면 뭐 격투기 종목이나 이런 뭐라 그럴까요? 유도 같은 이런 주로 몸 쓰는 이런 종목은 우리가 좀 양보를 많이 해줘야 될 필요성도 있을 것 같고 항상 그런 협상이 필요하겠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 시작 단계고 제가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오고 간 상황이 없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추이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선수 입장에서 이런 단일팀 만들려 그러면 올림픽을 앞두고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해서 훈련을 들어가야 되나요? 글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그래도 보통 이런 올림픽 같은 큰 대회를 하기 위해서 보통 선수들이 4년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사실 진짜 자기의 인생을 걸고 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는데 이런 단일팀 같은 경우를 하게 되면 서로 간의 어떤 특성도 알아야 되고 어떤 서로 간의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해서 그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훈련 기간은 충분히 특히 단체 종목일수록 훈련 기간은 충분히 이렇게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측 관계자들 지금 한국에 있는 동안에 남북 IOC 위원과 만남도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뭐 저도 그 무주 세계 태권도 선수권 대회에 가서 장홍 위원님하고 인사도 나누고 워낙 또 그 원로시잖아요. 그러시죠. 연세도 많으시고 해서 원로셔서 제가 가서 개막식 때 인사도 드리고요. 근데 워낙 또 관심을 많이 받으시고 언론도 많이 따라붙고 또 이제 우리나라 측에 이제 그 태권도연맹 총재님이라든가 여러분들이 많이 계셔서 인사하고 이제 간단한 사담은 나눴는데 뭐 어떤 깊숙한 대화는 나눌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요. 그런 건 못 나눴고 또 그게 이제 갑작스럽게 또 이렇게 된 거다 보니까 저도 어느 정도의 어떤 그런 뭐 대화를 하려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렇게 뭐 깊은 대화는 나눠보지는 못했습니다. 이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동안은 북한 마식령 스키장 활용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산 개최는 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너무 늦은 겁니까? 저는 지금 상태로 봤을 때는 뭐 그 시설 운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은 조금 촉박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나라도 어떤 그 스키장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을 지금 다 갖춰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또 몇몇 언론들을 보니까 또 장홍 의원께서도 이제 그 부분 너무 좀 늦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하신 걸로 제가 봤기 때문에 근데 뭐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어떤 IOC와 또 양측 정부 간에 이제 합의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제가 뭐 된다 안 된다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 같고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더 진전된 그런 합의가 있다 보면 또 뭐 가능성도 완전 없지는 않은 걸로 이렇게 봐집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봐서는 너무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중요한 거는 사실이지만 평창 올림픽 같이 국제적인 스포츠 행사 아닙니까? 이것을 남북 화해의 어떤 그 발판으로 생각하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경기력이나 선수들이 미리 평창 올림픽을 준비해서 이미 다 연습도 하고 했는데 좀 그런 결정을 가볍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저는 하거든요. 저도 그 생각은 동의를 하고요.
네, 근데 사실 이 남북 단일팀 공동 입장은 저희가 몇 번 해왔던 단일팀은 그렇죠. 그런 국제대회에서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네네. 만약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어떤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네. 그걸 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 선수들이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선의의 또 피해를 또 보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예, 뭐 엔트리가 뭐 그렇다고 엔트리를 두 나라로 단일팀 대 두 나라로 인정해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세세하게 논의가 돼야 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구체적으로 또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마식령 스키장에다가 투자를 결국은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돈을 다 써야 되잖아요. 국민 세금을. 그러면 좀 조심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앞으로 많은 평창 올림픽 관련해서도 활약을 좀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유승민 IOC 선수위원이었습니다.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